새학년 첫날의 복도에선 방학 내내 갇혀있던 먼지 냄새가 난다. 하지만 그 냄새는 아이들의 재깔거림에 맥을 추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수천 마리 참새떼가 동시에 지저귀는 것 같은 소리는 먼지뿐 아니라 학교 지붕도 날려버릴 기세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나만큼이나 개성 없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은 인상 또한 평범했다. 담임의 지시대로 우리는 복도로 나가 키 순서대로 줄을 섰다. 출석 번호를 정하기 위해서다. 밤마다 아이들이 모두 몰려나온 복도는 떠드는 소리로 왁시를 거렸다. 이제 복도에선 먼지 냄새 대신 15살 소녀들의 향긋하고 풋풋한 로션 냄새가 풍긴다. 이유진!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름을 불렀다. 나와 동시에 대답을 한 맨 앞줄의 아이가 나를 돌아다보았다. 아무리 유진이란 이름이 흔해도 성까지 같은 애랑 한 반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아이의 크고 동그란 눈과 마주치는 순간 아주 낯익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다. 어디서였더라? 아, 어디서였지?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다. 그래, 이유진이 또 있었어.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다. 크고 동그란 눈에 몸집이 작아서 인형 같던 아이. 그 아이는 작은 유진, 나는 큰 유진으로 불렸다. 또 한 명의 이유진은 그 작은 유진이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애는 무심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종례를 마치자마자 나는 작은 유진이에게로 갔다. 먼저 기억해낸 사람이 먼저 아는 체 하는 게 도리다. 그 애도 유치원 이름을 말하면 날 알아볼 것이다. 작은 유진! 야, 나 모르겠어? 아이들은 두 유진이의 첫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작은 유진이는 여전히 얘가 누군데 이래? 라는 표정이었다. 작은 유진이는 나의 질문 공세와 둘러싼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아무런 동요 없이 말하곤 그 자리를 떠났다. 난 그 애가 유치원 때의 작은 유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꾸만 나를 안다고 한다. 학원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이 시간쯤에는 발걸음과 등에 매달린 가방은 물론이고 마음, 눈꺼풀까지 무겁게 그림자마저 내가 끌고 가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긴 그림자를 보자 문득 내게 작은 유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아이가 떠올랐다. 우리 반에 또 한 명의 이유진이 있었다. 그동안 또 다른 유진과 한 반이 된 적이 있었지만 성까지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 애는 넉살 좋게 우리가 어떻게 불릴지 정했다. 나는 작은 유진, 자기는 큰 유진. 이름만 같을 뿐 나와는 모든 게 다른 아이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 애가 나를 안다고 했다. 처음 듣는 유치원과 동네 이름을 대고 생일 파티까지 들먹이면서 자기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 애는 내가 그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았다. 이상한 애다. 긴 내 그림자가 마치 그 애인 양 말을 걸어왔다. 그 애는 내가 마치 시치미를 떼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이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걸 보면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건 아닐까? 엄마한테 그 애가 말한 동네와 유치원 물어봐야겠다. 근데 이름이 뭐였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방으로 들어와 낙타의 혹처럼 등이 매달려있던 가방을 내려놓았다. 학교나 학원에선 벗어놓았는데도 온종일 짊어지고 있었던 기분이다. 옷을 갈아입으려다 책장에 앨범에 눈이 멎었다. 유치원 때 앨범을 꺼낸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내가 다닌 키즈 잉글리시 아카데미는 영어 유치원이다. 발표의 모습, 캠프 장면, 할로윈 축제, 졸업사진이 쭉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아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때 우리는 모두 영어 이름으로 불렸고 내 이름은 다이애나였다. 당연히 그 애,
큰 유진은 없었다. 그 애가 말한 유치원이 아닌데도 혹시나 하며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어이없었다. 같이 얻는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내일이면 그 애는 내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라고 말할 게 분명하니까.